왜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100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몽골이 미국을 거절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걷어찼죠. 중국에 60억 달러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35억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싱턴 국무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베이징은 분노했죠. 조건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는 없습니다. 단 한 문장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들을 제치고 선택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몽골 인구 300만 중 80만 명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그 나라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 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닙니다. 신뢰였습니다. 나는 그 신뢰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고비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말 한마리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나토 자원안보 라운지의 정막을 깬 건 단 한 줄의 보고서였죠. 저는 그 순간 세계가 멈춘 걸 느꼈습니다. 몽골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넘김. 100억 달러가 35억 달러에게 졌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나토 전략자원 자문위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이 곧 국력이라 믿었죠. 그런데 오늘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는 변하지 않았죠. 몽골 정부, 미국의 100억 달러 제한 거절. 한국 기업 컨소시엄과 35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분석해온 모든 사례에서 돈이 많은 쪽이 이겼습니다. 항상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죠. 창밖의 워싱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왜입니까? 왜 몽골은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몽골 대통령 직접 결정. 국민 여론 긍정적 반응. 직접 결정이라는 겁니까? 강요 회의도 거치지 않고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노트였죠. 20년간 제가 기록해온 모든 자원 협상의 공식이 담긴 노트입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원칙을 읽었습니다. 자원 협상의 승자는 최고가 입찰자다. 그 문장 아래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그었습니다. 굵게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죠. 케인 박사님, 긴급 브리핑입니다. 30분 후 국무부 회의실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택시 안에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5억 대 100억입니다. 3대 1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말이 안 돼야 합니다. 국무부 회의실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몽골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우리는 몽골의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00억 달러, 인프라 지원,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5억 달러, 그것도 추가 조건 없이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추가 조건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의 세부 내용이 뭡니까? 대변인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공정한 이익 배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그럼 중국 압박 때문 아닙니까? 분명 뒤에 중국이 있을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도 제안했습니다. 60억 달러 규모였죠. 하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60억도 거절당했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100억도 60억도 아닌 35억입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말입니다. 몽골 국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환호하고 있습니다. 환호요?
손해를 보는데도 환호한다는 겁니까? 그들은 이걸 손해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케인,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모르겠네. 이건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맴돌았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전화가 왔죠. 케인 박사, 울란바토르로 가십시오. 저는 반문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울란바토르입니까? 맞습니다. 72시간 안에 이유를 밝혀내십시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성의 나라 몽골에서 감정의 답을 찾으라는 겁니까? 그게 당신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죠.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노트, 만년필, 그리고 답 없는 질문들을 담아서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몽골입니다. 인구 300만의 나라죠. 국토는 넓지만 경제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3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 왜 한국인가? 둘째, 무지개의 나라란 무슨 뜻인가? 셋째, 8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80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울란바토르에 착륙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현대식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었죠.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죠.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놀랐죠. 한국어를 하십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은 다 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카페, 식당, 서점까지 말입니다. 저기 보이는 거리가 강남 스타일 거리예요.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강남 스타일 거리라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죠. BTS 티셔츠를 입고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말입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정복이었죠. 왜 이렇게 한국 문화가 많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가 잠시 생각했죠. 우린 한국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묘했습니다. K-팝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기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가 있었죠. 한국 노래 경연대회였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가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처음 오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알아봤어요. 케인 박사님이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 이름은 수아예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광장을 가리켰습니다. 어때요? 놀랍죠?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솔직했죠. 이 모든 게 K-팝 때문입니까?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K-팝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뭡니까?
수아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일 오세요. 진짜 이유를 듣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누굴 만나게 됩니까? 케인 박사님이 찾는 답을 가진 사람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답을 들으면 제 세계가 또 한 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죠.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 곳곳에 한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어로 숨쉬고 있다. 펜을 놓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왜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수아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20분을 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죠.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아가 앞장섰죠.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케인 박사님 소개할게요. 나란이에요. 청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억양까지 완벽했죠. 서울 사람 같았습니다. 나란 씨,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나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입을 열었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300km 떨어진 초원 마을 출신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목민 가정의 장남이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6살 때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죠. 나란히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요. 그래서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나란의 눈빛이 흔들렸죠. 학비가 200만 투구릭이었어요. 우리 가족 1년 수입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란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종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은 아르갈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키운 말이었어요. 가족의 자랑이었죠. 저는 무언가 예감했습니다. 그 말을 팔기로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어요. 밤새 이야기했죠. 나란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눈을 떴죠. 말은 과거고 너는 미래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죠. 나란히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죠. 처음엔 한 글자도 몰랐어요. 한글 자음부터 배웠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이요.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요. 장학생입니까?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매년 500명의 몽골 청년들이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요. 500명이라는 겁니까? 나란 씨도 그중 한 명이었죠.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3년 공부했어요. 대학교에서 통역학을 배웠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학비가 전액 면제됐어요.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지원받았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말을 팔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까?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 정부가 지원해줬다는 걸요. 그런데 왜 말을 팔았습니까? 몰랐으니까요. 우린 그냥 가난한 유목민이었어요. 나란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런데 한국은 우릴 찾아왔어요. 마을까지 와서 설명회를 열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직접 마을로 왔다는 겁니까? 네.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초원 마을로요. 수아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몽골 전역을 다녔어요. 300개 마을에서 설명회를 열었죠. 300개 마을이라는 겁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란히 말했습니다. 졸업 후 일자리도 연결해줬어요. 저는 지금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몽골로 돌아온 겁니까? 네. 제 나라를 돕고 싶었어요. 나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청년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라는 겁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몽골 청년들이요. 우린 정부, 기업, 학교 곳곳에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린 한국을 믿어요. 나란히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줬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안에 만년필이 떨렸죠. 20년간 쥐고 있던 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케인 박사님 궁금하시죠?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해요. 한국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죠.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말입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호텔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나란히 운전석에, 수아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올랐죠.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란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비 사막이요. 제 고향이에요. 얼마나 걸립니까? 6시간쯤요. 6시간이라는 겁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죠.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이 눈부셨죠. 이곳에서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나란히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황량한 땅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란히 입을 열었죠. 케인 박사님,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유목 민족의 나라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란히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나라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언제나 약자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양털을 팔러 시장에 가셨죠. 나란히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가격을 정했어요. 일방적으로요. 얼마였습니까? 킬로그램당 1000투구릭이요. 작년엔 2000투구릭이었는데 말이죠. 반토막이라는 겁니까? 항의했습니까? 나란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의하면 아예 안 사줬어요. 다른 상인도 없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팔든지 아니면 썩히든지. 나란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는 그날 밤 술을 드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란히 계속 말했습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울란바토르였어요. 여기서 6시간 거리죠. 나란히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요? 나란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대신 말했죠. 그 한 달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입니까?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선택권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린 약자라는 걸요.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모래바람이 창을 때렸죠.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어요. 나란히 말을 이었습니다. 15살 때였죠.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네.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했어요. 코이카라는 겁니까? 그들이 설명회를 열었어요. 마을 광장에서요. 나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장학금 제도를 설명했죠.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조건이 있었습니까? 나란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게 놀라웠죠.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네. 그냥 공부하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모두가 그랬죠. 나란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 상인들 때문에 배웠거든요. 공짜는 없다고요. 그런데요. 한국은 달랐어요. 나란히 단호하게 말했죠. 1년 뒤 첫 장학생들이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진짜였죠. 그래서 믿게 됐습니까? 네. 우린 처음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동등한 대우라는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중국은 우릴 이용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릴 이해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적었죠. 이해. 케인 박사님 아세요? 나란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나란히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존이에요. 생존이라는 겁니까? 한국어를 배우면 살 수 있었어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나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우린 한국어를 배웠어요. K-팝 때문이 아니에요. 나란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살기 위해 배웠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단어를 봤죠. 생존. 그 단어가 바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었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생존을 도왔고 몽골은 한국을 믿게 됐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눈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생존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사막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게르가 보였죠. 하얀 천막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나란히 먼저 내렸죠. 도착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뜨거웠습니다. 게르 앞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란히 달려가 안았습니다. 노인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죠. 잘 왔구나. 그가 저를 봤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놀랐죠. 한국어를 하십니까?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한테 배웠어요. 6년 동안요. 나란히 소개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볼드예요. 볼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죠.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우리는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단순했죠. 난로,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전부였습니다. 볼드가 차를 따랐습니다. 수태차였죠. 마셔보세요. 몽골의 맛이에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짤했지만 따뜻했죠. 케인 박사님 궁금하시죠? 볼드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궁금합니다. 볼드가 벽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말이 보이시죠? 검은색 종마였습니다. 아름다웠죠. 아르갈이에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죠. 볼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30년을 키웠어요. 제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말이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란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을 때요. 볼드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어요. 밤새도록요. 그래서 말을 팔기로 하셨습니까? 볼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저를 봤죠. 그 말을 팔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장학재단이 학비를 전액 지원했거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전부요. 볼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죠. 나란히 합격하고 나서요.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볼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는 나라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볼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검은 말이 풀을 뜯고 있었죠. 아르갈은 증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한국의 진심이요. 볼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를 사지 않았어요. 함께 만들어줬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중심에 건물이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예요. 3년 전에 세워졌죠. 나란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한국 돈으로요? 아니요. 우리 돈으로요. 나란히 자랑스럽게 말했죠.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을 바꾸고 있어요. 학교 옆엔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저기도 그래요. 한국에서 의학 공부한 청년이 운영하죠.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 마을 청년 20명이 한국에 갔어요. 볼드가 말했습니다. 그중 15명이 돌아왔죠. 그리고 마을을 바꿨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게르마다 설치돼 있었죠. 전기도 들어왔어요. 작년에요. 한국 지원입니까? 몰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케인 박사님. 볼드가 저를 불렀죠. 국가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한국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존중이에요. 몰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릴 동등하게 대했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존중이 신뢰를 만든다. 박사님은 신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볼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오래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볼드가 하늘을 봤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겁니까? 한국은 우릴 사랑했어요. 이용하지 않고요. 볼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사랑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20년간 제가 분석해온 모든 데이터가 무의미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저는 지금 신뢰의 물리법칙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붉게 물들었죠. 볼드가 말했습니다. 무지개는 폭풍 뒤에 와요. 우리에게 한국이 그 무지개예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히토류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건 바로 신뢰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볼드가 우릴 서재로 안내했죠. 게르 옆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제 보물 창고예요. 볼드가 미소 지었죠. 그는 선반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3세기 문서예요. 몽골 제국과 고려의 교류 기록이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3세기라는 겁니까? 우린 1000년 전부터 형제였어요. 볼드가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자와 몽골 문자가 섞여 있었죠. 쿠빌라이 칸 시절이에요. 고려와 동맹을 맺었죠. 나란히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린 함께 싸웠고 함께 교역했어요. 저는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역사가 현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지워지고 있어요. 볼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가 지웁니까? 중국이요.
그 단어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몰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국 교과서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가 한 페이지를 펼쳤죠. 칭기즈칸은 중국 영웅이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국 영웅이라는 겁니까? 네. 중국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나란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몽골 지역에선 이미 몽골어 수업이 금지됐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금지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어로만 가르쳐요. 몽골 역사도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죠. 몰드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경제 제재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제가 물었죠. 몽골이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에요. 수아가 설명했습니다. 수출의 78%가 중국으로 갑니다. 78%라는 겁니까? 중국이 가격을 정해요. 우린 따를 수밖에 없죠. 나란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볼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몽골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중국이 매입한 땅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빨간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산, 목초지, 심지어 주거지까지요. 볼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대로면 우리 땅이 사라져요. 정부는 뭘 합니까? 막을 수 없어요. 나란히 답답하게 말했죠. 경제가 중국에 묶여 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몰드가 창밖을 봤습니다. 내몽골처럼 될까 봐요. 내몽골이라는 겁니까? 내몽골은 이미 몽골이 아니에요. 나란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 자치구예요. 몽골어도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졌죠. 그게 우리 미래일 수도 있어요. 볼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지금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몰드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죠. 수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지켰어요. 언어도 문화도요. 그래서 우릴 이해했어요. 볼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 고통을 아는 나라예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같은 고통, 같은 이해. 케인 박사님 아세요? 나란히 물었습니다. 히토류 계약이 뭘 의미하는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생존의 선언이에요. 나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3의 이웃이 필요했어요. 볼드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릴 이해하는 이웃이요. 그게 한국이라는 겁니까? 저는 물었죠. 정확해요. 볼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제3의 이웃이에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이웃이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3의 이웃입니다. 지배가 아닌 협력이었죠. 그래서 히토류를 준 겁니까? 준 게 아니에요. 나란히 정정했습니다.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우릴 자원으로 봤어요. 볼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속국으로 봤죠.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볼드가 천천히 대답했죠. 동료로 봤어요. 동료라는 겁니까? 동등한 동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답이 나왔죠. 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모래가 날렸죠. 하지만 게르아는 따뜻했습니다. 케인 박사님. 볼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말입니까? 작은 나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볼드가 미소 지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뜨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아름다웠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국의 그림자와의 싸움이라는 걸요.
하지만 한국은 빛이었습니다. 자유의 언어였죠. 저는 그 빛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로 전화가 왔죠. 케인 박사님,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겁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요. 1시간 후, 저는 대통령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죠.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원이 앞장섰죠. 대리석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사의 소리 같았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죠. 케인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과 수아도 함께였죠. 박사님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용만 당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국은 우릴 자원으로 봤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중국은 속국으로 봤어요.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죠.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제로 봐요. 형제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죠. 형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릴 위해서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그가 서류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왼쪽은 두꺼웠고 오른쪽은 얇았죠. 미국 제안서예요. 그가 두꺼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100억 달러,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50여 개예요. 50여 개라는 겁니까? 정치적 동맹, 군사 협력, 대중국 견제까지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린 돈이 아니라 자유를 팔라는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빼곡한 글자들이었죠. 이건 한국 제안서예요. 대통령이 얇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단 한 장이었습니다. 35억 달러. 그가 읽었죠. 그리고 단 한 문장이에요. 공정한 이익 배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 문장이라는 겁니까? 조건이 없어요. 정치적 요구도 없죠. 대통령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동등한 동료로 일하자는 거예요. 저는 2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수십 개의 조건과 한 문장입니다. 선택은 명확했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동등해지고 싶을 뿐이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화를 냈어요. 60억 달러를 제시했죠. 그런데도 거절하셨습니까? 당연하죠.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이 문제죠. 존중이라는 겁니까? 중국은 우리 역사를 지우려 해요. 한국은 우리 역사를 존중해줬죠.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인식에 가실래요? 지금 바로요? 네. 오늘이 그날이에요. 우리는 큰 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과 몽골 에너지부 장관이었죠. 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2 장관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떨렸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더 밝게 빛났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죠. 천년 우정의 부활이에요. 천년 우정이라는 겁니까? 우리 선조들은 함께 싸웠어요. 함께 교역했죠.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우린 다시 형제가 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장관이 몽골 장관과 악수했죠.
그 악수는 특별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악수였습니다. 케인 박사님, 대통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뢰의 재림이에요. 대통령이 활짝 웃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세상에 전해주세요. 신뢰가 군사 동맹보다 강하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몽골 국기와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몽골, 함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죠. 수아가 옆에 섰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어요. 저는 광장을 봤습니다. 100억 달러보다 한 문장이 더 무거웠어요.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그날 세계는 100억 달러가 아닌 한 문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펜을 놓았습니다. 히토류보다 귀한 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국의 것이었죠. 저는 지금 역사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귀국 전날이었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란 씨 임명식이 있어요. 오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통령궁 소회의실이었습니다. 나란히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들었습니다. 나란 씨를 한국-몽골 공동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란히 임명장을 받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란 씨는 상징이에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말을 팔아 한국어를 배운 청년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결실이었습니다. 나란히 연단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가난한 유목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미래를 줬죠. 나란히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요.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아가 배웅을 나왔죠. 좋은 기사 부탁해요. 약속합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이륙하자 울란바토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기사를 쓸 시간이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히토류보다 강력한 것.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20년간 세계를 숫자로 이해했다. 문장이 흘러나왔죠. 자원, 돈, 권력. 그게 전부라고 믿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000년의 유대, 10년의 신뢰, 그리고 한 청년의 이야기. 나란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게 100억 달러를 이겼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몽골의 고통, 한국의 이해, 그리고 신뢰의 탄생을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기사가 완성됐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죠. 초청받았습니다. 한국-몽골 청년센터 개소식이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무대가 세워져 있었죠. 케인 박사님, 나란히 달려왔습니다. 오셨군요. 그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관장님, 제가 말했죠. 나란히 26세의 센터 관장이 됐습니다. 볼드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볼드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수아도 보였습니다. 청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나란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이 센터는 꿈을 키우는 곳이에요. 나란히 센터를 가리켰죠. 한국과 몽골은 형제예요. 그리고 형제는 함께 자라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센터를 봤습니다. 벽면에 한글 간판이 있었죠. 무지개의 나라 프로젝트. 아름다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무대에 올랐죠.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광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실내는 꽃처럼 피어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광장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간 함께한 검은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원 협상의 승자는 최고가 입찰자다. 그 문장에 줄이 그어져 있었죠. 저는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는 미래의 통하다. 펜을 놓았습니다. 케인 박사님. 몰드가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변했죠? 믿을 수 없을 만큼요. 저는 솔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신뢰에서 시작됐어요. 볼드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뜨고 있었죠. 무지개가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보이는 것 같았죠. 그게 한국이에요. 볼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 뒤에 온 무지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쥐고 있던 이성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트러스트 이퀄즈 리소스. 신뢰는 자원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광장을 천천히 걸었죠. 청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20년간 돈과 권력의 지도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엔 신뢰라는 길은 없었죠. 한국은 그 길을 그렸습니다. 조건 대신 약속으로, 계약 대신 존중으로요. 그 결과 천년의 유대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히토류보다 강력한 것. 그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신뢰였습니다.